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 중 한 분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 연장에 관한 수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제보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사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쥐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그와 같은 권한으로 알선 청탁에 앞장섰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드리자면, 지방의회 의원이 공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과 함께 시인이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의 공기업 임원의 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만나 임기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보가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묻혀간다면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 집행부와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를 간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혹이 있는 공기업의 임원의 경우 자기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신설된 조직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의회 시의원의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및 조달청 물품 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제보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이후 22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물품 구매를 체결한 이력이 없었던 업체가 물품 계약을 주로 하는 조달청 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였고, 수계약 역시 매년 5천여만 원대 정도였던 계약이 23년에는 3억 몇천만 원에 가까운 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비교해 볼 때 해당 업체는 가족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보다는 당선된 이후에는 몇 배의 수의계약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사되지 않았던 조달청 계약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 규정상 사적 이해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 계약이나 공사에 관한 예산,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할 때는 회피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며, 이제까지 해당 부서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 등에서 찬반 의결에 참여했다면 이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안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상 기관으로서 소명하시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산 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오산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 도시공사가 본격적인 출범도 하기 전 오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실로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도시공사 설립 이전인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변경된 정관은 신설 도시공사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관 변경 시 시의회 협의사항을 미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고유의 자치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직제 규정해 두었다는 사실 역시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장 인사청문회 또한 현재 임추위를 거쳐 공개 모집 중이며 4달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진즉에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체크도 없이 공사 설립 과정을 향해 원색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을 일삼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으며 오산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산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다가오는 운암뜰 AICT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당장 내년에 지구 지정이 완료될 세교 3지구 조성 등에 필요한 공사의 지분 확보와
주도적인 개발 참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대승적 방안을 모색하고 수원, 평택, 도시공사나 의회 등의 지분 참여를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시급성 높은 시민 수건가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망을 구축한 것으로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들의 협의하에 조성된 기금입니다. 의회 역시 이러한 기금 운용에 있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으니 오산시는 긴축재정이 필요 없다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투자 계획을 숙지하고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낡고 노후화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설왕동 저수지와 오산천을 보다 가치 있게 조성해보는 것에 대해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대행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오산을 반도체 소부장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기업 유치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진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멀다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반문해봐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거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를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과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정 반영하는 등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보류되었습니다. 후보 미등록 선출 방식이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에서 분열의 씨앗이 되고 무능력한 의회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계기가 오산시에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깜깜이로 치러지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제대로 된 리더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인 만큼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견 발표도 없이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현실만큼 비민주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능력과 소신보다는 이권과 친분으로 많은 지방의회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막무가내식 보류 처리로 일관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와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집행부와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립 남북 오레니지 민간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하수 처리수 제2용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이번 예산결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정당의 예타상과 정치적 논리에 의한 판단보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해 심의해야 하고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서민과 중상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표와 같이 맞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안에는 서민과 중상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민생을 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운 여름날에 학교에 냉난방을 수리하고자 시에 추가 요청한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삭감하고 6월에 의결한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정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하는 반민생적 행위에 대해 특위위원장으로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될 민주당 의원의 예산은 반영이 되고 타 민생 예산 등은 다수당의 의지로 다수당의 정당 입장만을 충분히 실어 삭감한 게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이 입장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 입장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겁니다. 이번 수정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민생안에 대해 딴지를 거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여 통과시키는 이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분들의 정당명에 들어가 있는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다수당의 힘에 의한 논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 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 중에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불필요하게 시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 건강, 복지, 교통 관련 민생 예산은 모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의회의 기능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며 함께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감시 견제를 하는 게 시의회의 고유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할 때마다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는 조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오산천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예상인데 이런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한다고요? 어떤 치열하게 토론하는데요? 축조심이 들어가면 5명의 의원이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2, 3, 국힘 하나, 무소속 하나. 토론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무슨 토론을 해요? 자기들 뜻대로 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축조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리는 게 맞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다 거친 후에 우리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질의와 토론을 한다? 이거는 5명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5명이 토론한 건요. 축조 심사 때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혀 토의된 게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도 모르는 상황에 수정안이 올라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수정안에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질의 토론 과정에 있는 게 맞습니다. 회의 규칙에.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그걸 모른다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우리는 개수 조정에서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대한 말을 또다시 토론한다? 이거는 개수정도 필요 없고 위원회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회의를 본회의장에서 해야만이 추후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회의를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합시다. 선생님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